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함께 토론을 나누셔야 할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께서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통 정체가 좀 연말이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근 도로에 계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함께 합류하기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재섭 비대위원님이 참 오시기 직전에 그 신지혜 부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 주장해오던 가치, 그 페미니즘, 성평등, 탈원전, 국민의힘과 늘 대척점에 있었는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관련되거나 선대위 내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윤석열 후보 밑에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서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세분화를 해놓으면 뭐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입당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도 사실 그 선대위가 아니었어라고 하는, 저는 그 당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대위가 아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네. 오늘 알았어요. 예.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네. 뭐래도. 근데 사실 이제 신지혜 씨에 대한 페미니즘으로서의 평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신지혜 씨를 일컫는 말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을 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레디컬 페미니스트와 공존할 수 있는 정당인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되지만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분화된 페미니즘의 유형들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우파 정당이라고 하지만 극우랑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역시도 레디컬 페미니즘은 국민의힘과 잘 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지는 도대체 이 정당은 내가 왜 지지를 해야 돼라는 회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듣는 도중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께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늦어본 적이 있거든요. 생방송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조마조마하고 내비로 혹시 오셨다면 시간이 그 예상 시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또 하나의 핫 이슈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요. 김재섭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쌓여있던 것이 여러모로 폭발했던 것 같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점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지혜 그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함께 합류 여부도 사실 이준석 대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밖에 사실 뭐 당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련돼서도 이준석 대표가 홍보본부장으로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외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것이 어제 있었던 선대위 회의에서 그것이 갈등이 좀 표면 위로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강단 있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상대당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원래 우리 역사상 이렇게 당대표가 선거 전에 뭐 다 내려놓는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뭐 빨간 후드티 입고 윤 후보하고 이 대표하고 뭐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울산 해동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뭐 막 일회용 반창고 붙인 것처럼 제대로 봉합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아직까지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미봉책을 좀 덮고 억지로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좀 예견된 참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 게 많지만 이준석 현상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 네. 뭐 세대 교체, 뭐 세대 공존 이런 희망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답답해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 이후에 좀 젊어 보이고 활력이 막 생겼죠. 되게 좋아 예. 보였는데 이렇게 그런 당 대표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하는 이 지금 선대위는 역시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이다. 이것을 다시 느끼게 하고 네.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의 후보 탓이죠. 이런 갈등도 봉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방역과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당내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했다, 인재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말 코로나가 정쟁의 소재인 건지 생각이 들고요. 우리 K방역 이러면 보통 정부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의료진들 다 이렇게 희생해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고 K방역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희생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헌신이 다 잘못됐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정쟁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 지금 최지은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K방역은 국민과 함께 한 건데 실패라고 하면 국민이 실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이거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면은 방역과 관련돼서 질문이 없으니까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전 국민이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한데 예를 들면 잘한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잘한 것이고 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참여한 건데 국민들이 못했다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이거는 말장난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코로나 방역 지침과 관련돼서 정쟁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지난해 총선 기점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백신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김원환 행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확보 타이밍 놓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들여온 게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는 모더나나 파이자에 비해 훨씬 더 효과가 늦게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와서 또 밝혀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위중증 환자들이 들어가야 될 어떤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료 체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대응이 너무 좀 잘 안 된 것 같다. 사실 국가가 방역 지침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병상 지원이나 예를 들면 빈 병상이 있으면 병원 입장에 손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사인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코로나가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적극 지원할 테니까 병상 확보하라. 혹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병상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 손 놓고 있다가 계속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짧고 굵게 끝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계속 헛된 약속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다 비판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이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의료계의 어떤 요청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 나갈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방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이런 표현까지 뉴스사이트 인터뷰에서 쓰셨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만들고 지역 화폐를 50조 발행하겠다. 최지은 대변인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의 임기 중에 50조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이런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됐고 내년에는 이미 30조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 예측되는 수요가 임기 내에 이제 5년 후에는 5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50조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50조가 다 국가의 재정에 필요한 것이
것이 아니고 그 50조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돈을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만큼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할인율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또 그 돈도 일정 부분은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입을 하시는 거죠? 네, 2만 그렇습니다. 원을 18,000원에 구입하고 그런 식입니다. 할인율을 정부에서 보존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에서 얼마만큼 가고 국비에서 얼마만큼 가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난번에 15조 했을 때는 약 6천억 원 정도의 국비가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말에 하나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냐면 일단은 지역 화폐가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우리가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역 그 성남시 자체에서는 나름의 이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용인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거기서는 말하자면 자산 순유출들이 일어나서 결국 성남시로 이제 몰릴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2%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8%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방정부에서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도입했을 때 사실상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다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대형 마트에 가는 돈을 가게 하지 않고 일반 뭐 소상공인이나 뭐 지역 상권들을 살린다고 하는데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상품 중에 93% 정도가 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이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93% 정도가. 그럼 대형마트한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대형마트를 막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을 막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어차피 다 지역에서 쓸 돈이 써지는 거예요. 그냥 쓸 돈이 써지는 거 그 이상의 효과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조세정연구원 발표를 보면 지역화폐가 발행된 그 이상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 지역에서 쓰여질 돈이 쓰여지는 건데 거기서 추가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쓰여질 돈인데 국가 예산을 30조에서 한 2% 정도는 벌써 1조 정도가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국가 예산으로서 관리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쓸 돈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다 도입됐을 때 실제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해도 될까요? 발언하시죠.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라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 페이퍼가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걸 좀 평균해 보면은 그래도 승수 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승수 효과,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적은데도 지역 화폐와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건 어떤가요? 지금 김재섭 위원이 지적한 일부 선별 지자체에서 할 때는 그 지역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정부 지원을 해주고 여기저기서 다 할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쓸 돈을 쓰지 추가 지출은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안 갈 거 이 동네에 온다 그러면은 또 그 동네 사람들도 글로 가니까 비슷하다라는 말은 동의를 하지만 대기업에 갈, 백화점에 갈 이런 거를 동네 상권으로 가서 대신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에게 잘 분배되는 뭐 대기업 체인에서 재분배되는 효과가 일단 하나가 있고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작은 상점에서 쓰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더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저기 안 가고 여기 쓴다 그래도 제가 그냥 뭐 굳이 제 현금이면 쓸까 말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쓰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가 지출 효과가 있다.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써야 그건 되는 어떤가요? 게. 지금 마지막 한 부분이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매출 감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죠? 이게 이제 계속 돈이 도는 거죠. 결국은 돈을 조금 더 많이 쓰면은 이 소상공인이 또 다시 돈을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지출이 더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고 것이다. 이게 그 중에서 일부를 대기업에 주고 그렇게 소상공인이 갖는 그 중소기업에 갖는 목과 소상공인 전체가 이렇게 나눠서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총 구매가 늘어나면은 그 공급하는 중소기업 업체 입장에서도 더 줄지는 않겠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반박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발행된 것보다 더 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역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학에서 우리가 뭐 대체 효과 내지는 네. 뭐 구축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기연구원에서는 이 승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쓸 돈을 쓴 거를 다 빼버린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인데 예. 조세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조세정연구원 보고 뭐 적폐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만할성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쓴다는 페이퍼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이 승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은 과연 옳은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잠깐만요. 네. 예, 일단은 다음 주제를 우리가 또 다루고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효과성 네. 검증은 다음으로 좀 미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요 윤석열 후보의 50조 지원 김재섭 위원님 요 좀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쉽게도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100조 저희가 5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100조를 하자는 입장이고 네. 네, 당의 입장이랑 조금 다르지만은 이 100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공적 기금을 형성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난 이제 1997년 우리가 IMF 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공적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이제 금융회사들의 지원을 해줬던 네. 것이 있고 그걸 잘 극복을 해나갔잖아요. 예. 우리도 어차피 100조라는 큰 돈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에서 잡히면 네. 이거를 다음 연도로 이연을 하거나 굉장히 세목 바꾸기 어렵잖아요. 기금 형태로 하자. 기금 형태로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걸 공적 기금으로 하면 네. 100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은 대변인 30조. 네,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야당의 네. 공식 입장입니다. 처음에 뭐 20조의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무슨 포퓰리즘, 국고 바닥내네 이러시다가 갑자기 50조, 뭐 100조 이렇게 부르고 대안이 없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뭐 잘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에 빨리 추경할 수 있도록 네.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의도 정책 빨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